특이하게 노란색 조개를 회사 로고로 사용하는 메이저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흔히 쉘이라고 부르는 메이저 회사인데요. 정식 명칭은 로얄 더치 쉘입니다. 회사 이름이 암시하듯이 영국계인 쉘과 네덜란드계인 로얄 더치가 만든 합작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세기 말 개화기에 우리에게 조개표라는 상표로 석유를 전해준 회사이기도 합니다. 1883년 조선과 영국이 체결한 수호 통상조약에 의해 쉘은 우리나라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었으며 189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대리점도 모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석유회사 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쉘은 원래 석유회사가 아니라 무역회사였습니다. 쉘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마커스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유대인 이민자 마커스 사무엘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1870년부터 가업을 잇기 위해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시아와의 무역에 집중했는데요. 특히 중국, 일본과 밀접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나라에도 석유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1890년 사무엘은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기 위해 아시아와 러시아를 두루 여행하며 석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석유 공급은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파나마 운하가 뚫리기 전이라서 석유를 뉴욕항에서 선적하여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거리만 거의 25,000km나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산 석유는 아시아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영국 정부가 석유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하 통과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흑해에서 러시아 석유를 선적하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항해 거리가 17,000km에 불과하여 수송비를 줄일 수 있고 유럽에서 스탠다드 오일과 경쟁하고 있던 러시아 석유는 가격도 싸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생산하던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로 하고 영국 정부를 움직여 수에즈 운하 통과권도 따냈습니다. 1891년부터 아시아의 석유 공급 물류 시설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은 마커스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면서 취미로 세계 각지의 조개를 수집했던 점에 착안하여 쉘 통운 무역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로얄 더치의 탄생 배경도 살펴볼까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정글에서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현지인이 횃불에 사용하던 기름을 보고는 석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870년 무렵 유전을 발견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석유 발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왕실에 건의하여 왕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로얄 더치, 그러니까 왕립 화란 석유회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수송과 판매망을 갖추지 못해 쉘에게 석유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쉘과 로얄 더치는 1907년 로스차일드 가문의 중개로 합작에 합의했습니다. 쉘은 무역회사의 장점을 살려 수송과 판매망을 갖고 있는 반면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유전이 없었고 로얄 더치는 유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는 강약점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석유 생산과 정제는 로얄 더치가, 수송 그리고 판매는 쉘이 담당하지만 각각 별도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는 로얄 더치가 60%, 쉘이 40%로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결합이었지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1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얄 더치 쉘은 현재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도 취급하는 종합에너지 회사로 근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석유를 가져다 준 조개표 석유 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